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가난에 유리한 것은 없다. 부자들은 부자처럼 생각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가난해지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 가난에 유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하려면 점점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게 유리해진다고 한들 더 가난해지면은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은 그냥 내가 지금처럼 살면서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공부랑 똑같아요. 지금 공부 되게 못하는 애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은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부에 대한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시간에 대한 배분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본인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가난한데 그 상태에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가난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지금 그 생각에 대한 전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모든 거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올랐을 때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떨어질 때 그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장점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부동산도 오름과 떨어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맞을 때가 있고, 비관적인 사람이 맞을 때가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복을 하되 나중에 상황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이거 이채 시인 한번 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자,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자,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그래서 참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잡초 아닌 풀이 없고, 밉게 보면은 아무리 예뻐도 잡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곱게 보면은 아무리 나빠도 그 사람은 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세상에 변함이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잡초를 보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꽃을 보고 사는 거냐라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 댓글 다는 거 보면, 저는 댓글을 안 막아놔요. 댓글 저는 마음대로 다는 걸 좋아하고,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이상한 거 구독자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애 있잖아요.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쉽게 하기에 90입니다. 이러면은 이러면서 제가 비관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루가 즐겁습니까? 안 그래요. 저처럼 좀 약간 좀 이렇게 샤우팅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쉽게 하기에 90입니다. 이러면서 막 비관적인 말만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기분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참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사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은 기사를 놓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달라요. 오늘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3월 21일 분양권 가격 하락 관련 기사인데, 못 버티겠다. 분양권도 곳곳서 급매물. 그래서 가격 하락한 서울 분양권. 이제 요것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영등포구 신길동의 보람의 SK뷰, 그리고 마포구 대웅동의 신촌 그랑자이, 1년 내 최고가는 13억이었는데 최근에 11억에 거래가 됐다. 이거 분양권 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양권이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오를 때도 있는 건데, 과연 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분양권 곳곳서 급매물 나오니까 이제 분양권 같은 거 분양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인 큰 기간을 놓고 볼 것이냐, 단기간에 13억에서 11억으로 떨어진 요 기간만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 관점들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 선에 있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한 거고요. 가격 하락한 서울 분양권, 요 그대로 요 아파트들, 헬리오시티와 보라매 SK뷰, 신촌 그랑자이에 대한, 그러면은 최초의 분양 가격은 어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분양 가격은요, 13억 900에서 11억으로 떨어졌고, 10억 4,500에서 7억 7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거래를 인정하고,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도 13억 3천에서 11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의 최초 분양 가격을 보면, 떨어진 금액이 11억이라고 했을 때, 분양가는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 4,500에서 제가 보기엔 증여나 이런 거래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더라도 분양 가격은 6억 1,800만 원이었고요. 신촌 그랑자이의 가격도 7억 400에서 8억 중반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 가격의 최근 가격과 분양 가격에 대해서만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4억, 1억 5천, 3억 9천, 거의 지금 분양가 대비 상승률이 떨어진 금액, 기사에서 떨어졌다라는 금액, 최근에 곳곳에서 못 버티겠네, 급매물이 속출해서 거래된 금액만 보더라도 분양가 대비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것이고, 최고점 대비 모든 것을 비교해가지고 정부의 규제가 엄청난 시점에서 최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면, 떨어지는 것만 보고 안 좋은 상황만 여러분들이 계속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송은 좀 긍정적이고 항상 떨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오른다라고 했을 때 오른다고 하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는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분양 가격과 분양했을 때와 현재 입주하는 시점에 있어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과연 긴 시간을 놓고 났을 때는 누가 맞았는지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아주 인생을 하나의 부분만 놓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인생의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시세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충분하다라는 기사와 부족하다라는 기사.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보급률을 놓고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살 수 있는 주택만 실질적인 주택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주택으로 할 것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원룸형으로 공급된 것도 전체 주택 보급률에 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도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는 아주 다르게 보급률에 대한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충분할 수 있는데, 현재 규제와 더불어서 단기적인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규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공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체된 물량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입주 물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자, 최종호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후보자죠. 장관 후보자인데, 여전히 높다. 서울 주택 공급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집값 아직 높은 수준이고 규제 완화 필요한 상황은 아니야.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공급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인허가 물량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규제 완화했을 때만 공급됐던, 우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완화를 했잖아요. 완화했을 때 공급됐던 것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또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급량이 지금 충분한 2019년도에 2022년까지의 상황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부동산은 시간차를 두고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지금 규제 완화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사에서는 30년 넘은 집이 내년에 400만이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상 시점에 따라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주택 공급 충분하냐 부족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팩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연도별 주거역 건축 현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국토교통부 지금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 계속 18.5% 굉장히 엄청난 지금 그 허가 물량들이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값 1, 2%만 오르고 공급량이 101, 2% 된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초과 공급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8.5%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어떤 건축 허가의 양의 줄어든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천은 국토교통부고요. 연도별 전국 건축 허가 현황들, 이제 1억 9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상업용 부동산들 모든 거 포함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포함해도 많이 줄어 있는 거죠. 연도별 주거용 건축 허가 현황들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요. 단독, 다가구가 조금 늘어 있고, 연립주택도 많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20%가 넘게 공동주택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들도 안 일어나고, 지금 올 3월부터 또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도 굉장히 짓기 어려운 현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개별적인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좀 다른 시간이고, 그래서 연도별 주거용 착공 면적들도 2015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20% 이상 전년 대비 계속 착공 물량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아파트들, 그러면 착공 물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규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는 아파트들이 전국적인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면적에 있어서 약 5%가 새로 지어야 되는 아파트인데,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12.5%가 새로 지어야 되는 거고, 착공 물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20% 이상 줄어들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못 쓰는 아파트로 바뀌고, 신규 아파트는 전혀 공급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이 받쳐주질 못하고, 또 은행 금리, 은행 또는 은행 대출이 잘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분들은 안 좋은 어떤 상황들만 또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좀 이따가 일본에 대한 상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30년 초과 상위 지역들이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서울이고요. 그 중에서도 선호 지역들이 거의 다 차지를 1, 2, 3, 4위 중에 선호 지역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가 1위부터 4위까지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초과 상위 지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국적인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면적들, 이거 진짜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룸형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률은 103%이고 경기 쪽은 99.5,
서울은 96.3.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선호 지역으로 갈수록 주택 공급량은 100% 이하로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아까도 착안했듯이 주택 공급량도 100%가 안 되는 상태에서 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2, 3년 있다가 굉장히 집값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공급 충분한지 부족한지 한국개발연구원 KDI 2019년 3월 경제동향 연구 자료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인허가와 주택 착공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향후에도 주거건축의 부진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세를 띠면서 특히나 도심권의 주택 공급은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와 더불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모자라게 되면서 신규 주택의 선호 현상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걸 보는 사람들은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지만, 또 다른 주택이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판단을 해보면은 참 여러 가지 또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폭락론자들 금리 인상 때문에 큰일 난 것처럼 하다 그 얘기 쏙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른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부분 다 잘라가지고 그때는 그렇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그 자기의 상황이 틀리면은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만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큰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사가, 미국도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모든 그래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 다 떨어질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떨어질 땐 팔았다가 오를 때는 여기서 샀다가 또 꼭지점에서 팔았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냥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옷처럼 벗었다 입었다 막 팔았다 샀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관론적으로 살면은 이럴 때는 좋아지겠죠. 근데 이럴 때는 또 슬퍼할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땐 슬퍼할 거고 떨어질 땐 좋아할 거고. 근데 긍정적으로 살면은 오를 땐 좋아할 거고 떨어질 때는 나빠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좋아하고 나빠지고 할 가능성이 긍정적이든 비관적이든,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는 물결을 치는 그래프는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긍정론자들이 좋을 거고 떨어질 때는 비관론자들이 좋을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각각 둘 다 똑같다라면, 횟수가 똑같다라면은 이왕이면은 긍정적으로 살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놓고 봤을 때 내가 비관론으로 사는 게 맞았다라면은, 시세가 떨어져 있으면 비관론이 맞은 거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게 왜 계속 비관적으로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하튼 간에 미국 금리 긴축 중단, 올해 금리 안 올린다. 2주에 올리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또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금리 인하 아직 때가 아니다. 인상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인하가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 얘기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저께 뉴스인지 하여튼 3월 20일 정도의 뉴스입니다. 자, 한국 집값 일본처럼 폭락, 도쿄 6년째 올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집가를 밀어올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 가치가 높아진 거죠. 수익률이 증가를 하고 외국인들이 증가를 하면서 지대가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집값 인구 변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지방도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방도시의 상승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지만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오면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출산율만 놓고 봤을 때 그 인구론으로 가지고 집이 오른다 떨어진다 말하기는 굉장히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2000 뭐 몇백 년인가요? 뭐 2000 한 2, 300년? 300년 지나면은 현재 감소 추세로 되면은 뭐 우리나라 인구가 아예 뭐 제로로 변한다고 하대요? 무슨 오락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참 수치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 인구 변수만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흡입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 지금 폭락 아니라는 거죠. 자, 도쿄 6년째 계속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참 또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 또 잃어버린 30년 막 뭐 20년 이런 얘기 하면서 좀 그런 것만 보는데, 또 좋은 것들도 계속 보다 보면은 참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못 살고 비판적으로 비관론적으로 살았다면 삶을 좀 바꾸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구론자들의 예언은 다 틀린 거고요.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상황은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좋을 때도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왕 사는 거, 한평생 사는 거. 자, 오르고 떨어지고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복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떨어지고가 서로 횟수는 똑같을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우상향형으로서 내 소유권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 소유권은 내가 샀을 때보다 올랐냐 떨어졌냐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 절반의 풍파는 겪게 되는 것이고, 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다.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근데 마지막 큰 결론을 내려보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부족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서울은 96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요. 국내 및 국내외의 조건이라도 흡입력 있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도쿄처럼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 한번 잘 생각들 해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 과감하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좋은 물건들 계속 추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담하고 계속 호흡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고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좀 바뀔 어떤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저희랑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과 여러분이랑 계속 호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항상 같이 하는 세종국토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